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죽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상담을 시작할 때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하려는 이유를 당연히 묻겠죠. 특정인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용 자살이죠. 그리고 힘들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표현으로 자살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자살을 하면 이분들이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한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이 상황이 끝나겠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성, 자신에게 스스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상담을 할 때 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살이 아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해결되거나 어떤 것이 바뀌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통해서요, 죽음이 아닌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한 말처럼 자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좀 고생 좀 하겠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었다는 것에 대해 외부에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살이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는 것, 내가 이런 걸로 힘들어요. 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신을 향한 공격성일 때는요.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도 이 문제에서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보니까 어때요? 죽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죽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살이 아닌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보상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힘들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실상 이분들의 경우는요, 충분히 힘들다는 것을 어필을 해봤지만 그분들이 내가 힘든 걸 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만이 아닌 진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의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요, 죽고 싶어요. 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대화가 끊어지게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살하려고요. 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죽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것들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변인에게 꼭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힘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부분과 관련돼 있었죠.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대처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혼자서 고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좀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힘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에요.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일단 물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라클 퀘스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본인이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다. 뚝딱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현실적인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러한 기적 질문, 미라클 퀘스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담 과정에서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본 것처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 장면에서도 자살에 대한 얘기가 딱 이슈로 올라오게 되면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때로는 언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죽고 싶어요. 저는 사라지고 싶어요. 사라지고 싶다가 아니라 힘들다는 표현으로 바꾸세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라고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죽고 싶다가 아닌 다른 언어로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해 보시고 그 원함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원함을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